다 이렇게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요. 백날 잔소리해서 알려주잖아요. 실행을 안 해요. 보험에 대한 진심이 있고 가치를 느끼셔야지 여러분들이 내 고객들한테 그 마음이 전달돼요. 저는 미래결합금융서비스에 새로 합류하게 된 배상우 단장이라고 그러고요. 1부는 주제는 스타트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 5분 다 같은 이유로 보험 시작하셨어요 혹시? 각기 다 다른 이유로 보험 시작하셨죠? 1-1, 1-3-A, 1-4-B 나누면은 세분화시키면은 수백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 5가지 이유 안에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목표가 여기에서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인지 명확한 그 꼭지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찍고 지금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면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요렇게 4가지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했던 직장이 물론 개중에 있어요. 보험업보다 전 직장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 팀원 중에서도 전 직장에서 이미 7천만 원, 8천만 원 버는데 보험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왜 와요? 물어봤거든요. 그걸로 가세요 하는데 근데 그건 비전이 없대요. 그럼 보험은 왜 하세요? 물어보니까 신입들과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명분이 굉장히 메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그것들 중에서 4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버는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제가 39살이니까 제 나이 때 300만 원을 시작했을 때 300만 원 버는 전 직장이랑 보통 이제 보험하면은 기본적으로 월 1,000, 월 1,000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과 1,000만 원 단순히 숫자적인 급여 비교를 했을 때를 보면은 첫 번째는 저축이에요. 300만 원 벌어서 저축하려면은 진짜 일반적인 세 내면서 할부 내면서 카드값 내면서 보험료 내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는 실질 금액은 대부분 다 빚이 아예 없어야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다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잡, 쓰리잡.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더라. 변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천천히 가요. 개인적인 재무의 변화부터 주거지, 차량, 내 삶의 질이 올라가는 이 변화가 있죠. 이게 변화인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서 그게 변화가 더딘 만큼 당연히 미래도 오래 걸리고 청약 당첨이나 이렇게 좀 복권 같은 그런 한 스팟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내 인생을 역전할 기회가 크지 않더라예요. 지켜보니까 저희 보험업은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축이 당연히 전 직장에 비해서 많습니다. 당연히 300, 400 버는 분들과 1,000만 이상 버는 분들의 저축량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플러스 알파도 신계약 체결을 요만큼 하면 당연히 모일능력을 잡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실력이 이제 차장님도 잘 배우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쭉쭉쭉쭉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도 업적도 늘어난 만큼 내 수당도 수입도 월등히 높아지고 여기서는 급여가 총급 인센티브 다 포함해도 510에서 580 사이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 이름 앞으로 회사에 가져오는 매출이 30억이 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화도 전 직장에 비하면 당연히 빠르죠. 미래에는 당연히 내 가족한테,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지 않나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공과 사를 구분을 해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하고 쉴 때는 정확하게 오프해서 여러분들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히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전 직장이랑 비교했을 때 자기개발이나 육아 및 가정사나 개인 사유를 다 커버해주는 회사를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우리 보험업은 당연히 이 3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일 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저도 이제 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젊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젊은 조직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자율과 자유에 대한 판단이 조금 모호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컨트롤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당연히 본인이 꿈꿨던 보험의 메리트를 느꼈던 그런 자율적인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게 제 지금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분들한테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스케줄러는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시트에 스프레드 시트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계보마다 권한 부여해서 A 계보, B 계보, C 계보, D 계보에서 얘네들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스케줄 올리면 저 다 그걸 체크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내가 내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루가 무너지니까 일주일이 무너지고 일주일 무너지니까 한 달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밀리다가 처음에 보험업 하면서 꿈꿔왔던 목표와 삶들이 와르르 무너진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관리에 정말 저는 그래요. 병적으로 저는 집착을 하거든요. 좀 집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이에요. 보험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상담 내가 못했고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설계 앉아서 고객한테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 못해서 이 계약이 부러졌는데 고객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 고객이 지가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멘탈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객이든 지인이든 이제 조직원들로부터의 성장에 대한 포인트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대한 부분도 되게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입 양성입니다. 양성하는 목적에서 나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팀원들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고 수입이 쌓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업에 대한 흥미가 상승되고 내 루틴들이 이제는 조금씩 잡히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가 체계화됨을 느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내 역량이 조금씩 올라감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조직화 사업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집중력은 올라가고 개인주의가 조금씩 타파되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다음 단계로 가요. 내 개인주의를 버리고 이 친구가 빚이 많아서 이 친구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밥도 못 먹고 오는 게 그게 보이면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내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이쪽으로 가요. 그게 딱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제 관리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리크루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 팀원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저와 같이 이제 30명이 넘는 팀원들이 생겨나면은 그럼 이제 제가 5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너네가 훨씬 더 빠르고 너네한테 도움이 되더라는 그 데이터들을 저는 알려줘요. 그럼 이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험을 하고 올바르게 간 상위 관리자가 존재해야지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 잡아주고 내 미래를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상급자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시작할 때 반은 먹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상부상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험업에서 말하는 파트너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조직화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ING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시간에 집중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두 번째는 목표에 집중을 많이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여기서 다 져요. 눈은 뜨거든요. 7시.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할까? 10시. 점심 먹고 본격적으로 집중해야지 11시 반, 12시, 1시. 그러면 하루 딱 눈 뜨면은 한 3시에서 3시 40분 돼 있어요. 보험사 마감 시간이 6시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 몇 시간 해요? 3시간 합니다. 하루에 2-3시간 일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는 말을 그 친구가 저한테 하면은 저는 그 친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하루에 2-3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주라.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계속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와요. 그럼 주간 목표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있습니다. 일일 목표들이 쌓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쌓이는데 이게 이제 쌓였을 때 일요일 오후나 일요일 저녁에 꼭 저는 한 주를 돌아보는 주 마감을 합니다. 꼭 반성을 하고 하면서 다음 주 준비를 꼭 합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냥 안 하고 뭐 다음 주에 나 상담 하나 있으니까 뭐 없으면 디빗 한 10개, 20개 사가지고 돌리면 되니까 절대 이것도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간 목표 때 주 마감을 무조건 시키는 편이고 그게 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월간 목표가 되죠. 그래서 월간 목표 할 때는 무조건 매월 말일 평일날 저는 꼭 저희 조직에서는 전체 마감 미팅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놓쳤던 거 아쉬웠던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돌아보기 하고 다음 달은 이 악물고 진짜 저번 달 놓쳤던 거 해야지 하게끔 좀 용기도 붙돋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쌓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분기가 되겠죠. 또 그게 쌓이면 연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하루, 주, 월, 분기, 연간 이렇게 쭉쭉 갑니다. 나는 이렇게 배우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나아서 다 이렇게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왜 상위 10%인지 알 것 같아요. 안 해요. 제가 이거 백날 잔소리해서 알려주잖아요.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들이 꼭 잡고 넘어왔으면 좋겠고 자신을 돌아보고 좀 앞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립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 3, 5, 10년 목표도 저는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지 보험업 시작할 때 왜 시작했는지 이 업에 진심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확한 목표 제가 엑셀 시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줘요. 작성을 해서 2차 대 뵙겠습니다라고 줘요. 이거 한 장만 보면은 사실은 그 친구의 이력서 보듯이 다 보이는 이거든요. 계획서가 없으면은 그 친구의 미래를 제가 잡아줄 수가 없고 같이 그려나갈 수가 없어요. 영업사원은 멘탈 관리하고 하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하루에 감정이 뭐 수십 번 나거든요. 그냥 멘탈 꼭 해야 되고 아까 또 앞전에 말씀드린 시간 관리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단기 장기 플랜 사실은 세분화된 내용들이고 이거 축약하면은 이렇게 이 라인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입이긴 하시지만 각자의 잡에서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연차는 됐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면 사실 보이잖아요. 얘가 나한테 진심으로 지금 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야, 나 상우한테 10만 원짜리 뭐 안보만 해줬다, 요걸로 해서 뒤에서 또 이렇게 할 건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 계약이 지금 5년 동안 제가 몇백 명의 고객이 있는데 지인 계약이 저는 20건이 안 돼요. 저는 그만큼 지인을 하지를 않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 먼저 할 건지, DB나 나의 루틴을 잡아갈 건지, 같이 동시에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다른 영업 툴을 뚫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리크루팅 또 사례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 원주의 고객님이신데 따님과 어머님이 상담을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했는데 갑자기 3인 가족이래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3인 가족이에요. 근데 두 명밖에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속성에 아들이 하나 있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1차 상담, 2차 계약을 하고 3차 증권 전달 드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언제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 언제 가야 돼요가 무슨 언제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 팀장한테 가서 일 배우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보낸다고 이제 언제 가야 돼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내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나는 밥 먹다가 오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그러니까 배 팀장 보니까 이 업에 좀 대하는 이 태도가 좀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른 것 같아. 나도 나이가 60 되도록 보험을 수십 개를 해지하고 가입하고 막 해주고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나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좀 팀장은 나이도 좀 딱 적당하고 하니까 내 새끼 한번 좀 인간 좀 만들어줘 하길래 제가 옳다구나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맡겨줘 하자마자, 아니 어머니도 똑바로 못 키우는 뭐 자식 새끼를 왜 저한테 맡깁니까?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 아들을 저한테 맡깁니까? 네, 좀 제대로 된 애를 좀 맡기시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좀 고쳐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거 주던지. 엄청 막 하면서 웃기고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진 않고.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좀 저랑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네, 기본 근태가 안 되고 좀 약간 느슨한 게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자율적이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지금 대리점 조직에서 월납보험료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만 해서, 아직도 조금 많이 하면 30몇만 원, 40몇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때는 펑펑 쓰다가 또 월납보험료 10만 원, 15만 원 하면은 아직도 어머니 전화해서 30만 원만 엄마, 50만 원만 엄마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사례 때문에 좀 돌아왔는데, 업에 대한 진심이 조금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지, 그리고 진심이 있어야지 일을 할수록 분명히 고되고 힘든 시기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때 이게 있으면은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깨고 싶고 승부욕이 생기고 나아가고 싶은 그 에너지가 생겨요. 그 원동력이 사실은 진심입니다. 그냥 사람을 치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직 뭐 미혼이고 일 때문에 지금 연애할 조건이 안 되긴 한데, 저도 누군가는 사랑을 해봤고 연애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한테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어야지 비싼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지, 마음도 없는데 왜 만나겠습니까? 시간 아깝게. 똑같은 거예요. 보험에 대한 진심이 있고 가치를 느끼셔야지 여러분들이 내 리크루팅 대상자들이든 내 고객들한테 그 마음이 전달돼요. 제가 그래서 무조건 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인적사항 있잖아요. 초회 상담이 끝나고 저는 꼭 인적사항을 봤는데, 전모험사 비교분석에서 어머니 제가 다음 2차 상담 때 뵙겠습니다 했는데, 그 인적사항 용지 저는 꼭 오른쪽 상단 위에다가 꼭 저는 어머니 오늘 상담하시고 저는 느낀 점 꼭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수, 고수는 그 다음 멘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어머니 대한민국 사람들 100에 100은 느낀 점 적어 들어가면 다 뭐라 정절해요? 어머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필사 멘트들인데 이거 3개 합쳐서 3줄만 적어주세요 라고 해요. 저 꼭 제 노하우예요. 3줄만 적어달라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그때 고민을 해요. 내 상담 듣는 것보다 자기가 3줄 넣은 거에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요. 내 월납보험료 줄이는 것보다 그거 더 고민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50평생 60평생에 누가 이거 저거를 시키겠어요. 자기 이름도 안 적고 요새 핸드폰 하는 시대인데. 그러면은 적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 나오는 말들이 제 기준이에요. 저는 다 이 멘트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의 보험 설계사들과 다르다. 그동안의 보험 설계사들은 다 상품팔이만 했고 상품 설명 말고 좋다만 했는데, 이 배 팀장은 이 사람은 이 부분은 약점이다 비교했을 때, 근데 어머니는 지금 유병력자라서 이 보험밖에 안 되니까 가져가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 5년 뒤에 6년 뒤에 시간 지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업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한 코멘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꼭 시키는데,
그래서 오히려 상담을 2차 하는 동안에는 그 고객 어머님들이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가정서도 안 밝히고 그냥 나만 계약할래, 내 가족 소개 안 해줘 라고 했던 고객들이 서로의 마음을 깨는 구간들이 오면서부터 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더라 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진심을 조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